어머니, 집 절대 팔지 마세요. 하지만 이 집은 아버지와 엄마의 삶이 담긴 곳이에요. 절대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이 집을 계속 지켜야 하나? 정희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끼리 웃음꽃 피우던 그 추억들이 이 집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채취는 아직도 집 안에 존재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희는 자꾸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떨까? 남는 돈은 우리 연우에게 보탤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제나 아들 현우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현우는 집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버린다는 건 자신의 삶 일부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 믿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 앞에서 언제나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서울의 중심부는 늘 그렇듯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새로 올라가는 빌딩, 재개발 공사, 오래된 골목을 밀어버리는 굉음. 그러나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바로 정희의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됐지만 이치 하나만큼은 금싸라기인지라 많은 부동산업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황금 아파트였습니다. 정희의 작은 희망 현우에게는 고등학생 아들 김도윤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참 맑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정희는 손주가 오는 날이면 불편한 다리로도 근처 시장에 가서 반찬 재료를 사왔습니다. 갈비찜, 시금치나물, 생선구이. 도윤은 할머니 음식이면 뭐든 잘 먹었고 할머니, 너무 맛있어요. 하고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윤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새엄마, 한서희. 정희가 처음 서희를 본 건 아들 현우가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현우의 첫 번째 아내, 혜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현우는 한동안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장도 휴직했고, 집안은 늘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울부짖음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서희라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서희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희는 현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밥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엔 좋은 사람인 것 같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화면 속 여배우처럼 너무 완벽한 친절함 때문에 정희는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현우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을수록 서희와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정희는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몰랐습니다. 그때 시작된 그 찜찜함이 나중에 엄청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재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정희는 도윤의 몸에서 멍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어디 다쳤니? 도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 할머니. 그냥 체육 시간에 친구랑 부딪혔어요. 분명하게 얼버무리는 말투였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도윤이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아이처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도윤아, 집에서는 밥 잘 안 먹었니? 아빠가 야근하니까 좀 늦게 먹거나 해요. 정희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서희가? 그러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아들 현우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혼 후 1년이 지날 무렵 정희는 아들 현우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자주 들러서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같이 장 보러 갈까요? 라며 환하게 웃었는데 요즘의 현우는 늘 피곤한 말투로 뚝뚝 말을 끊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정희의 집에 현우가 도윤이와 서희와 같이 오면 서희는 여보, 우리 이제 가야 돼. 어머님도 이제 혼자서 잘 지내셔야지. 너무 자주 오면 안 돼. 하면서 조바심을 냈습니다. 현우는 서희를 바라볼 때 겁먹은 사람처럼 어깨를 움찔거렸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쉽게 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정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윤이. 우리 손주,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할머니, 아빠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천천히 말해보렴. 아빠가 차에 치였어요. 정희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뭐? 지금 어디니? 영영병원이에요. 할머니, 빨리 오세요. 정희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며 들리는 건 자신의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현우, 제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복도에 싸늘한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 울고 있었고 옆에는 서희가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네 아빠 어디 있니? 정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가 너무 심했습니다. 도착할 당시 이미 정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현우, 우리 아들, 이럴 리가 없어.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부짖는 정희를 도윤이 오열하며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잠시 슬픔을 표현하는 듯하더니 의사에게 다가가서 무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지? 담당 형사는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회식 후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쳤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면허 정지 기간 중이었으며 심지어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런 짐승보다 못한 놈이 우리 현우를! 그러나 형사의 다음 말은 정희의 모든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고 상당히 빠르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초범이 아니라 형량은 나오겠지만 생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예,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희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정희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희는 너무 바빴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전화 통화를 수차례 하며 안팎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는지, 왜 장례식장에서까지 그렇게 삐딱한 표정을 짓는지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우리 현우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구나.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서희는 정희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 장례 끝나면 우리 집 문제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충혈된 눈으로 서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집 문제라니. 아시잖아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그 아파트 너무 크잖아요. 설마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니? 예. 아버님도 안 계시고 저희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서요. 49제를 앞둔 어느 늦은 밤, 정희의 머릿속에 계속 서희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 뭔가 이상해. 너무 이상해. 정희의 직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현우의 죽음 이후 뭔가를 노리고 있어.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조용히 정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니 도윤아? 새엄마에 대해서요. 정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희가 왜? 도윤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엄마가 절 진짜 싫어했어요. 저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기까지 하고 밥도 안 챙겨주고. 근데 아빠 앞에서는 저한테 잘해주는 척, 착한 척을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새엄마는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도윤아. 그러면 너는 그동안 말도 못하고 혼자 견디고 있었던 거니? 아빠가 너무 슬퍼할까 봐요. 새엄마가 들어오고 다시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 근데 내가 이런 말까지 하면 아빠가 너무 슬퍼할까 봐 말을 못했어요. 정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희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가여운 아이야. 그래서 너가 항상 멍투성이었던 거니?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몰랐어요. 새엄마는 나한테 계속 내 말 한마디면 넌 아빠한테 버림받는다고 협박했어요. 정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 인간이 아니구나. 서희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망증 심해지신 것 같아서요. 어머님, 이거 오늘만 3번째예요. 진짜 걱정돼요.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죠. 그리고 불쑥불쑥 정희의 집에 와서는 서랍, 서재를 슬쩍슬쩍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분명 물건을 제자리에 두었는데 며칠 뒤면 위치가 바뀌어 있곤 했습니다. 서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그걸 못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요. 정희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정희는 현우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서 도윤을 챙겨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서희가 현우의 책상에서 무언가 봉투를 꺼내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얘, 그게 뭐니? 서희는 놀라며 얼른 봉투를 뒤로 감췄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보험 관련 서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싱긋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서류 보면 더 헷갈리시니까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왜 너가 그걸 처리하니? 서희는 한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랑 도윤이랑 어머님까지 있는 가족이잖아요. 제가 대신 챙길게요. 정희가 서희를 의심하기 시작한 후부터 서희는 더욱 뻔뻔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어머님이 가스불을 안 끄고 주무시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어요. 요즘 계속 치매 증상 같은 게 보여요. 정희가 한마디라도 뭐라 하면 어머님,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정해 보이세요. 제가 돌봐드리려는 건데. 하며 비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중 서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둔 집문서 있죠? 그거 제가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급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희는 젓가락질을 멈춘 채 쳐다보았습니다. 왜 너가 그걸 알아야 하니? 서희는 애써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런 말 드리기 그렇지만 어머님 요즘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되시면 큰 문제가 될까 봐요. 제가 미리 챙겨두면 더 안전하죠. 도윤이는 멈칫했습니다. 엄마, 그건 할머니께 여쭤보고 나중에. 서희는 도윤이를 표독스럽게 째려봤습니다. 어른들 대화에 끼지 말고 얼른 먹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정희는 속으로 화가 끓었지만 손주가 불편해질까봐 억눌렀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친구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너네 할머니 치매시라며? 너 힘들겠다. 도윤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까 잠시 교무실에 갔는데 너네 엄마가 담임 선생님한테 그러던데 요즘 어머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걱정이라고. 너도 불안정해 보인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할머니 치매 아닌데?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몰라. 근데 선생님도 걱정하시던데. 도윤은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학교 후 도윤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희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내 통장이 사라졌어.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희는 그 순간 나타나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통장을 혼자 갖고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안전하게 챙겨뒀어요. 요즘 기억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정희는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내 통장을 너가 마음대로 가져가니? 어머님, 저는 이제 과부예요. 제가 우리 도윤이랑 어머님 잘 챙겨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정희는 그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서희는 콧방귀를 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희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각자 방에서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후 역시 멍청하긴. 서희는 음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병의 뚜껑을 살짝 비틀어 열었습니다. 뚜껑 안쪽에는 영어로 저용량 신경안정 복합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겉 포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병 속에 든 건 더 교묘하게 개조된 약물,
몸이 느리고 둔해지며 판단력까지 흐려지는 그녀가 직접 인터넷에서 찾고 몰래 손을 써 얻게 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천천히 알아채지도 못하게 스며들 거야. 서희는 조심스럽게 약을 반찬 위에 뿌렸고 국물에도 살짝 타 넣었습니다. 어머님, 도윤아, 식사하세요. 서희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와 도윤이 거실로 나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웬일로 요리를? 그녀가 요리를 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평소엔 자기가 먹을 라면 하나도 제대로 끓이기 귀찮아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왜? 엄마가 요리한 게 그렇게 신기해? 서희는 일부러 서운한 척 웃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곤란하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평소랑 달라서요. 정희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서희야. 너가 이렇게 차려주니까 고맙긴 한데. 무슨 일 있니? 갑자기 이렇게. 서희는 그 말이 조금 거슬렸지만 태연하게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 집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말은 부드럽지만 손짓이 미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보탬이 된다고? 웃기지 마. 이건 그저 준비 과정일 뿐이야. 곧 너네가 얼마나 무력해질지 바보 같은 너희는 모르지? 그녀는 속으로 짙은 도끼를 띠며 생각했습니다. 자, 많이 드세요. 서희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정희 쪽 국그릇을 조금 더 가까이 밀어두었습니다. 특히 이 국. 오늘 정말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어요. 정희는 잠시 서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지나치게 친절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억지스러운 애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들었을까?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윤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결국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한 입을 떠넣었습니다. 정희도 뒤따라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도 잘 먹을게. 고맙다, 어머마. 네, 맛있게 드세요.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안 먹니, 어머마? 네, 어머님. 저는 입맛이 없어서요. 서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이는 평소답지 않은 서희의 행동에 계속 찜찜했습니다. 평소라면 냉동식품 하나도 귀찮다고 투덜대던 사람이 오늘은 이 많은 요리들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윤이가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긴 하지. 하지만 뭐, 그래도 우리를 위해 음식을 했다는 거니까 일단 먹자. 도윤은 아직도 찝찝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맛이 좀 쓴데? 기분 탓인가? 정희는 그 말에 젓가락을 잠깐 멈췄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먹어 보니 어디 한 귀퉁이가 미묘하게 텁텁하고 약처럼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양념 맛에 묻혀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냥 서희의 요리 실력 때문이겠지. 정희는 스스로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순간 도윤은 물을 마시려다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왜 갑자기 어지럽지? 정희는 깜짝 놀라 도윤의 손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니? 밥 먹다가 갑자기 왜 그래, 도윤아? 아니, 그냥 조금 순간 어지러운 것 같아서요. 오늘 학교에서 좀 무리했나 봐. 괜찮아요, 할머니.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서희가 특별히 음식을 해주는 것도 이상했고 음식 맛이 쓴 것도 이상했고 도윤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이상함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약을 탔다라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어지러움을 떨쳐내고 다시 밥을 삼켰습니다. 정희도 조심스레 한 숟갈 더 뜨며 도윤을 살폈습니다. 정희는 갑자기 몸을 휘청하며 벽을 짚었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난 지 1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발끝부터 서서히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나오다 정희의 모습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 아, 그냥 몸이 좀 이상하네. 도윤이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려봐.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기운이 쭉 빠져버리네. 도윤은 정희를 방으로 옮겨 이불을 덮었습니다. 정희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 음식이 아무래도 좀 체한 것 같다. 도윤은 부엌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는 이미 깨끗이 정리돼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새엄마라면 설거지를 며칠 동안 미루곤 했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야.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도윤은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자 안쪽에 정갈하게 놓인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서희가 만들고 남은 음식이 유리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너무 과민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결국 결심한 듯 손을 뻗었습니다. 딸까. 유리통을 열자 음식에 섞인 텁텁한 쓴향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먹고 쓰러진 걸 수도 있어. 도윤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도윤은 급하게 서랍에서 작은 빈 반찬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일부를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재빨리 그 통에 옮겨 담았습니다.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고 비닐봉지에 싸서 자신의 방 책상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도윤이 다시 정희의 상태를 보러 갔을 때 정희는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은 다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증상을 말하고 주소를 말하자 119는 출동을 알렸습니다. 곧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도윤은 서희를 마주보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요.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아요. 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 속에서 초조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과 의료 장비를 들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환자 어디 계세요? 여기요. 정희는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헐떡였고 얼굴은 불그레하면서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마스크 준비하세요. 구급대원들의 빠른 움직임 속에서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옆에서 서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야 하니.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만 갈게요. 엄마는 집에 계세요. 곧 응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흔들리는 응급차 안에서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텨요. 제발. 응급차는 어둠을 가르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서희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깊은 아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은 유난히도 차갑게 빛났습니다. 도윤은 의자 끝에 걸터 앉은 채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가 삑삑거렸고 의료진은 바쁘게 움직이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의학과 의사가 도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할머님이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도윤은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네. 혈압약이랑 가끔 관절약을 드세요. 그런데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현재 혈액 검사에서 약물 과다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혈압약 용량으로는 나오지 않는 수치예요.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약물 과다요? 도윤이 재빨리 말을 이어붙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음식 때문일 수도 있나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바지 주머니에서 밀봉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희가 직접 만든 반찬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저녁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어요. 저도 좀 어지럽고 속이 뒤틀렸었고요. 의사는 비닐을 받아들며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일단 분석을 돌려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황이니 바로 성분 검사 넣을게요. 약 1시간 뒤 의사는 돌아와서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하기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음식에서 약물 성분이 나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물이요? 그게 무슨... 진정제 계열인데 다량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수로 들어갈 만한 양은 아닙니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서희가 음식을 내밀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요리도 하지 않던 사람이 굳이 정성을 들여 식사를 차리던 모습.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음식을 준비했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엄마예요. 평소엔 요리를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직접 차려줬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의료기관의 신고 의무에 따라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요? 걱정 마세요. 무조건 범죄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도윤은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엄마가 일부러? 곧이어 전화를 받고 온 서희는 울상을 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어머님 상태는요? 도윤아, 너 괜찮니? 진짜 큰일이네. 잠시만요. 지금 내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서희는 그 말을 듣고 미세하게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금세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차라뇨? 무슨 일인데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 2명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간단히 상황을 파악하고 묻자 의사는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환자분의 몸에서 약물이 비정상적으로 검출됐습니다. 또 이 음식에서도 동일한 약물이 나왔습니다. 서희는 눈을 크게 뜨고 울먹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치매가 나날이 심해지더니 결국에 이런 일까지. 도윤은 그 모습에서 섬뜩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경찰이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 이동하시죠.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경찰은 서희와 도윤의 진술을 간단히 분리해 기록한 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새엄마라는 분이 평소에도 식사를 챙기셨나요? 아니요, 거의 안 했어요. 그날이 이상했죠. 담당 의사 말로는 복용 중이던 혈압약과 함께 마취계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더군요. 할머님 체격이면 쉽게 쓰러질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물이 들어간 경로가 문제예요. 환자분이 스스로 먹었는지 다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건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은 정희가 다니는 복지센터, 동네 가게, 그리고 도윤의 학교를 차례로 들렀습니다. 정희 어르신이요? 가끔 말이 반복되긴 하셨던 것 같아요. 복지센터 직원은 서희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거의 그대로 읊조렸습니다. 최근에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긴 했죠. 근처 가게 주인 역시 서희가 몇 달 전부터 슬쩍슬쩍 흘려놓은 말들을 더듬으며 치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도윤의 학교였습니다. 담임 선생이 말했습니다.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긴 했어요. 도윤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시고 그 이후로 그런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아요. 조사를 마친 며칠 뒤 경찰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모아진 진술을 간단히 정리하며 도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건 환자분이 학생분 아버님 사고 후 정신적인 부분이 이상이 있어 보인다는 말들이 많아요. 기억력 부분도 떨어지신 것 같다고. 도윤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혈압이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는 기억력도 좋고 치매가 아니에요. 서희가 일부러 동네 카페며 공원이며 정희를 데리고 돌아다니며 어머님이 요즘 깜빡깜빡해서 큰일이라고 말하던 장면이 머릿속에 차갑게 되살아났습니다. 형사는 노트에 도윤의 주장을 적으면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약물을 잘못 복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아주 드문 건 아니라서요. 할머니가 왜 그런 약을 가지고 있겠어요? 집에 그런 약 없어요. 경찰은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더니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병원 기록, 약물 검사 결과, 그리고 다른 증거도 다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 말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상황을 헷갈린 노인의 실수 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도윤이는 짧게 인사하고 정희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대어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도윤을 반겨주었습니다. 도윤아, 할미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 그는 정희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다행히도 정희는 며칠 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방에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었고 서희는 요즘 들어 계속 늦게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현관 복도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레 현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또 잘못 들은 건가?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이 자꾸 달랐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낯선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더 내디딜까 고민했지만 그림자는 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걸쇠를 2번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희는 잠이 안 와서 죽은 아들의 방을 정리하려다가 서랍 안에서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찢어진 메모 종이였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10월 2일, 3,500. 그 아래엔 숫자 부분이 찢겨 나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사고를 당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메모를 더 살펴봤지만 반이 넘게 잘려 있었습니다. 뭐지, 이게? 그녀는 더 자세히 보려 했으나 글씨는 서툴게 덮어쓴 흔적처럼 엉망이었고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에서 희미하게 향수 냄새 같은 게 났습니다. 낯설고 싸한 향. 서희한테서 나는 향과 같았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깨닫자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잠시 후 방에서 공부하던 도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물 드시러 나오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흐릿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정희는 메모 조각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너네 아버지 서랍 안에 있었어. 도윤은 종이를 빛에 비춰보며 확인했지만 역시 내용은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습니다. 종이에 찍힌 숫자는 누가 봐도 급하게 적은 메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아빠 사고랑 관련 있는 걸까요? 정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섞여든 걸 거야. 정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도윤은 할머니의 손등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삑 하고 울렸습니다. 정희와 도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벌써 왔나?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방금 전 문 앞에서 느낀 인기척, 낯선 느낌, 찢어진 메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어머, 다들 깨어있네. 도윤은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정희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들 때문인지 서희의 기척이 오늘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희와 도윤은 미처 종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희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희가 망설이는 사이 도윤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아빠 서랍에서 나온 찢어진 메모요. 날짜랑 금액 같은 게 적혀 있던데. 서희는 멈칫했습니다. 그거 내가 정리하다가 버린 메모일 거야. 카드값 계산하려고 적어둔 건데 오래돼서 찢어서 버렸을 거야. 서랍에 들어간 건 내가 청소하다 떨어뜨렸겠지 뭐. 정희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희가 아주 짧게 도윤을 스쳐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숨길 수 없는 싸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그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찍 주무세요.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묘한 압박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쓸데없는 걸 뒤지지 말라는 듯한. 정희는 가슴이 탁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희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안. 그런데 서희의 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다가가서 문 앞에 귀를 댔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 뭐를 찾는 걸까? 정희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 조심스레 정희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아까 현관 쪽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너도 봤니? 얼굴은 못 봤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쪽에 누가 서 있는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무서웠어요. 정희는 자신이 착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도윤아, 혹시 요즘 집에서 불편한 거 없었니? 도윤은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가끔 엄마가 밤에 누군가랑 얘기하는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구와?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몰래 만나는 남자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은 평소처럼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뭔가 있다. 다음 날 저녁, 알 수 없는 의심이 들던 도윤과 정희는 방 안에서 현우의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도윤은 집안을 계속 뒤지다가 한쪽 책장 밑에서 작은 영수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요양원 이름과 상담 비용 일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요양원? 엄마가 이미 요양원 계획을 세운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영수증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아하니 이미 요양원에 접촉했어. 나를 치매로 몰아서 억지로 집어넣으려 한 것 같아. 정희는 손끝으로 종이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도윤아. 우리가 급작스럽게 움직이면 서희가 바로 눈치챌 거야. 네, 할머니. 하지만 진실을 그냥 둘 순 없어요. 새엄마가 계획한 걸 막아야 해. 다음 날 저녁, 도윤은 서희가 들어오기 전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뒤지다가 서랍 안쪽에서 검은색 USB가 나왔습니다. USB를 가져와서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하자 화면에 여러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현우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정교하게 편집된 영상, 상세한 내용의 정의와 현우의 집 문서 내용들, 현우의 사망보험금 관련 문서, 정의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엄마 계획의 일부라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정희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엄마가 아빠 차량의 블랙박스와 집 문서를 조작하려고 했던 증거가 있어요.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서희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희는 방 앞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도윤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의도된 계획살인이에요. 도윤은 USB 자료를 복사해서 자신의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한편 서희는 동거남 집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희가 항상 늦은 밤에 들어오는 이유였습니다. 서희가 과자를 우걱우걱 씹으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말한 계획대로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너. 늙은 노친네랑 손주놈은 의심하지 못해. 바보 같은 놈들. 동거남은 악랄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그래, 자기야.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거야. 보험금과 집 문서는 모두 우리 차지야. 그 아들놈도 참 어리숙한 놈이야. 좀 잘해준다고 넘어오고. 내가 이뻐서 그런 거지 바보야. 하. 그래, 맞아. 우리 자기가 한미모하지. 내가 그놈을 하늘나라로 보내버렸으니까 남은 노인네는 얼른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리자고. 서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아. 얼른 정신병동에 쳐넣어버려야겠어. 우리 부자 되면 나는 가방 10개부터 사고 시작한다. 당연하지. 그럼 나는 슈퍼카 뽑아서 자기랑 드라이브나 해야겠어. 두 사람의 대화는 음침하고 역겨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윤과 정희는 USB의 증거들을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황 증거를 모았으니 결정적인 직접 증거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때 도윤의 머리가 번쩍였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우리가 현관 앞에서 봤던 수상한 그림자가 혹시 새엄마와 관련 있지 않을까요? 정희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설마. 그러면 혹시 도윤이 너가 말했던 서희 남자?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새엄마 혼자서 하기엔 벅찰 거예요. 분명 그 남자가 같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윤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간이야. 도윤은 인터넷에서 작은 녹음기를 구매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서희가 동거남의 집에 가기 위해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윤은 그 틈을 타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서희의 가방 속 지퍼를 열고 녹음기를 넣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혹시라도 서희가 알아챌 일은 없겠지? 괜찮아요, 할머니. 잠깐이면 눈치 못 챌 거예요. 녹음기는 이미 켜져 있었고 서희의 움직임과 목소리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심장이 뛰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곧 서희가 가방을 챙겨 나가고 두 사람은 몰래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쳤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조용히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택시는 서희가 탄 차가 향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서희가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순간 도윤과 정희는 택시에서 조심히 내렸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어둠 속 골목에 숨어 서희와 동거남을 주시했습니다. 서희는 동거남과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기회예요. 저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낮은 톤으로 동거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노인네를 요양병원으로 보낼 계획이 다 완성됐어. 이 집 보험금은 전부 우리 거야. 좋아. 오늘날도 날이니 얼른 술병 까자. 그 말은 가방 속 녹음기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정희의 핸드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무음으로 해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서희와 동거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얼른 근처 빌라의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뭐야? 여긴 이 시간에 사람이 없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자. 동거남과 서희는 소리가 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정희와 도윤은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순간 동거남의 팔이 도윤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서희가 정희를 뒤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미친 노친네가 여기까지 따라왔네. 할머니! 동거남은 도윤이의 배를 주먹으로 힘껏 후려쳤습니다. 크억! 도윤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거남은 도윤의 팔과 다리를 힘껏 눌렀고 도윤의 머리는 땅에 짓눌렸습니다. 쓰러진 몸을 계속해서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이고 도윤아. 이 노친네 닥쳐. 서희가 소리쳤습니다. 서희와 동거남은 두 사람을 끌고 동거남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거남과 서희는 도윤과 정희를 방 안으로 밀어넣고 손과 발을 단단히 줄로 묶었습니다. 니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야. 니들도 죽여서 보험금 꿀꺽 해야겠다, 등신들. 그들은 방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희가 말했습니다. 자기야, 저 년놈들 어떻게 처리하지? 귀찮게 됐어. 저 자식들은 일단 들키지 않게 처리해야 돼. 어차피 붙잡아뒀으니까 지금은 걱정 말고 술이나 마시자고. 그러나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희의 가방엔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희는 손주가 너무 걱정됐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도윤은 낮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그래, 나는 괜찮단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만요, 할머니. 이 줄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느슨하거든요. 도윤이는 팔과 다리를 조금씩 기틀며 움직였습니다. 순간 팔 안쪽이 조금 풀렸습니다. 도윤은 안간힘을 써서 팔을 빼내고 결국 모든 줄을 다 풀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할머니. 일단 방문을 잠궈두고 바로 풀어드릴게요. 도윤은 정희의 밧줄도 전부 풀어냈습니다. 둘은 헉헉거리며 숨을 돌렸습니다. 휴, 이제 경찰한테 문자로 신고하겠어요, 할머니. 그래, 도윤아. 얼른 신고하자. 한편 거실 소파에서 술을 마시던 서희와 동거남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기야, 생각해보니까 아까 핸드폰 소리 울렸잖아. 그러네. 이런 씨, 저 새끼들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해? 젠장, 그걸 생각 못했네. 얼른 핸드폰 뺏어오자. 동거남과 서희는 도윤과 정희를 가둬둔 방문을 열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뭐야? 이 새끼들 문을 잠궈버렸어. 뭐? 이런 젠장 젓가락 같은 거 가져와봐, 문 따게. 열어, 이 새끼들아. 정희와 도윤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힘껏 막아섰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신고했으니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그래, 도윤아. 처음 먹던 힘까지 짜내야겠어. 동거남과 서희는 계속 문을 내리쳤습니다. 열라고, 이 미친 노친네야. 비켜봐. 동거남이 망치를 들고 문고리를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정희와 도윤은 계속 버텼지만 동거남에게 맞은 도윤은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문이 뚫렸습니다. 이 새끼들 이제 죽었어.
자기야, 그냥 죽여버리자! 이야! 도윤은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집어들고 주변의 물건을 마구잡이로 집어 던졌습니다. 정희도 도윤을 도와 미친 듯이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순간 동거남이 도윤에게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도윤이의 팔에 맞았지만 오히려 도윤이 동거남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렸습니다. 서희는 화가 치밀어 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바로 서희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렸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안 비켜! 서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지옥에 떨어지려는 후드려 맞아야 돼. 정희는 서희의 얼굴을 미친 듯이 후려치고 머리채를 마구 잡고 뜯었습니다. 분노에 찬 정희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렇게 대치하던 중 바깥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동거남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티세요. 경찰이 곧 도착해요. 그래 도윤아. 너도 조금만 버텨라. 경찰들이 뛰어들고 서희와 동거남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도윤과 정희는 긴장이 풀리며 방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 너네 아빠의 한을 풀 수 있겠구나. 서희는 경찰에게 끌려가며 미친 사람 마냥 소리쳤습니다. 이 노친네! 네 년이 내 계획을 망쳤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도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서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짐승보다 못한 존재야. 이제 너랑 네 동거남은 완전히 끝났어. 절대로 사회로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 두 사람은 결국 경찰차에 실려 떠났습니다. 도윤은 서희의 가방에 들어있던 녹음기를 소중히 챙기고 정희와 함께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은 방금 일어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서희의 폭력과 협박, 할머니를 요양병원에 집어넣으려던 것, 집을 차지하려던 계략이 모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 보호하에 있으며 결정적 증거까지 완전히 확보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금 안정시켰습니다. 정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긴 밤이었구나. 다행히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네, 할머니, 이젠 모든 증거가 확보됐어요.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와 서희, 동거남의 처벌이 진행될 거예요. 도윤과 정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깊은 공포와 긴장의 연속 속에서 드디어 안도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차가 쏜살같이 경찰서로 들어섰습니다. 도윤과 정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형사들이 두 사람을 안내하며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서희와 동거남은 조사실로 끌려가며 도윤과 정희를 째려보았습니다. 이제 혼란과 위기는 끝났지만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경찰 조사와 증거 확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도윤은 녹음기와 카메라 영상,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USB를 형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형사는 자료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한서희와 그의 동거남의 폭력과 협박, 재산 갈취 계획이 모두 녹음과 파일 사진으로 남아있군요. 세상에, 이건 단순한 살인도 아닌 계획살인 범죄네요. 그들의 대화 내용도 전부 녹취되었고요. 이 정도의 증거가 이미 있으면 그들의 조사와 처벌이 훨씬 빨리 진행될 겁니다. 두 분 다 정말 고생하셨네요.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모든 게 밝혀질 수 있겠구나.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사와 함께 증거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서희와 동거남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녹음기와 USB 기록이 있다는 사실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사는 차분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녹음 자료와 사진에 담긴 내용 모두 사실입니까? 정희 씨 집과 관련된 폭력과 재산 갈취 계획이 모두 맞습니까? 서희는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결정적 영상과 녹음 자료 앞에서 점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사는 다시 도윤과 정희에게 와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조만간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할 겁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정희는 도윤에게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맞았구나. 이제야 숨 쉴 수 있겠구나. 도윤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경찰이 잘 처리할 거예요. 우리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요. 정희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평화와 안전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안전은 확보되었고
서희와 동거남의 악행은 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거실의 텔레비전 화면에 사건 소식이 뜨자 도윤과 정희는 달려와 앉았습니다. 뉴스 앵커의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거주 한 XX씨는 아내를 잃은 김 XX씨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계획살인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남자 공모자 한 명과 함께한 한 XX씨는 남편의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공모자는 음주를 한 상태로 고의적으로 음주운전 살인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의 악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한 XX씨는 죽은 남편의 어머니와 아들의 밥에 몰래 약을 타먹였습니다. 죽은 남편의 어머니의 집을 차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전부 챙기고 집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정교하게 편집하고 시어머니의 통장과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피해자인 75세의 고령 여성과 미성년 손주의 치열한 저항 끝에 그들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손주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도윤도 화면 속 뉴스를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릴 거예요. 몇 달 후 법정. 정희와 도윤은 원고 측에 앉아 긴장된 얼굴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두 사람의 범행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고 한서희는 동거인과 함께 원고의 아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계획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그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조작하였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재산을 노리고 원고의 손주에게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원고의 손주에게 몰래 불법 약물을 타먹여 신체적 손상을 유발했습니다. 이후 원고를 요양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으려 하고 체계적인 재산 갈취 계획을 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료, 녹음과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서희 쪽 변호인은 변론을 시도했지만 결정적 증거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곧 법정안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한서희와 그 동거자 박부덕은 각종 범죄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잔혹함은 입에 담기 힘들다. 범죄 내용이 매우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고 형량인 사형을 선고한다. 순간 시간이 정지된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정희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모든 위협이 전부 해결됐다는 마음에 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희와 동거남은 충격을 받아 입에 거품을 물고 동시에 기절해버렸습니다. 정희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정의가 실현되었구나. 네. 할머니, 우리가 지켜냈어요. 집도, 가족도, 아빠의 억울함도 전부 풀었어요. 판결 후 기자들이 법정 밖에서 사건을 보도하며 화면에 사건의 전말과 판결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들은 서희와 동거남의 최종 처벌 소식을 접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정희와 도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용히 손을 맞잡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저랑 같이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가을 햇살이 묘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도윤은 조용히 길을 걸으며 현우의 묘지 앞에 섰습니다. 묘비에는 깔끔하게 새겨진 이름 김현우 석자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긴 세월 동안 쌓인 한숨과 슬픔을 모두 꾹 참아왔던 듯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부드럽게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조금은 마음이 놓여요. 아빠를 죽인 서희랑 동거남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빠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바래요. 정희는 도윤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도윤아,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지. 내 아빠도 우리도 이제 안심할 수 있어. 묘지에는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사각거리며 흩날렸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슬픔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동시에 사건이 해결된 안도감이 마음속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도윤은 작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이렇게 억울하게 떠난 건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정희는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도윤아. 너네 아빠가 억울하게 죽은 사실이 다행히도 세상에 알려졌고 정의가 실현되었어. 내 아빠도 이제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정희는 꽃을 조심스레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현우야, 내 엄마가 약속할게. 우리 도윤이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아들 잊지 않을 거야. 도윤은 꽃 위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저도 약속할게요. 내가 할머니를 반드시 지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바람이 불자 떨어진 낙엽이 묘비를 살짝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과 평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도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도윤아, 우리 앞으로는 행복할 거야. 도윤은 할머니 품에서 눈물을 살짝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 이제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들은 잠시 묘지 앞에서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묘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묘지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게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햇살은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사랑과 안도, 그리고 가족의 굳건한 결속이 그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도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들 현우가 남긴 추억과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천천히 묘지를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야기는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도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인공 정희와 손주 도윤이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서로를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부당한 일이 우리를 둘러쌀 때도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과 서로를 지켜주고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마음속의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함께 감동과 희망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